시간이 흘러 저절로 얻게 되는 건 이마에 주름살과 뱃살밖엔 없어요. 그건 원하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과거의 나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은 20살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록 내 삶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다른 누군가의 삶은 바꾸게 될지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에메랄드 캐슬의 명곡 발걸음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턱 밑에 수염이 자라듯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얻게 될 줄만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고장난 물건들도 척척 고쳐내는 맥가이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시민이 될 줄 알았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게 그저 자연스럽게 생겨날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했던 것, 배우려고 했던 것의 결과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 삶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거름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것들만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그 거름과 물이 바로 우리가 쏟는 관심, 애정, 시간, 에너지들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자라지 않고요. 제가 관심과 애정을 줬던 것은 경제와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제로는 남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정치인 이름은 자꾸 헷갈리고 스포츠스타 이야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럼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은 적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지죠. 반대로 새 차를 사면 그 설렘은 영원할 것 같지만 몇 달만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적응해버리고 현재 상태로 초기화되거든요. 이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적응과 초기화밖에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는 말을 남겼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저절로 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절로 얻게 되는 건 이마에 주름살과 뱃살밖엔 없어요. 그건 원하지 않으시죠?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에 관심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지 않고 거저 자라나길 바라지 마세요. 공짜로 얻으려 하면 머리만 빠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 성공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성공 비결은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다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건 쉽지만 실천하는 건 무지 어렵거든요. 성공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할 리 없잖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찾아 헤맨 건 결국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쉬운 방법, 빠른 방법들이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비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비법이 존재했다면 그게 퍼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고 긴 시간 참고 견디는 걸 못하기 때문이죠. 혹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되죠.
폭음, 폭식하면서 운동과 담을 쌓고 항상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니 엉뚱한 것들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아주 호황입니다. 한 뿌리에 수천만 원씩 하는 산삼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기적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싸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재벌 어르신들은 무병장수하셨어야죠. 그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냥 먹기만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잘 벌고 꾸준히 투자해서 잘 불리면 되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은 큰 노력을 필요로 하고 투자는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니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죠.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사기가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단기간에 큰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대박난 상품, 서비스를 보면서 나도 생각했었는데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국민게임이었던 포트리스를 하면서 게임 속에 광고판을 달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게임 전문 광고회사를 차리면 대박이 나겠는걸 라고 생각했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100명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비법,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꾸준한 실행이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모두가 쉽고 빠른 방법만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건 행동인데 말이죠. 세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말이죠. 이 물음이 의미하는 건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후회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답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듯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삶, 성공적이란 삶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남들처럼 혹은 남들만큼 하며 살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라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하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만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무들과 역할들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혹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어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느라 정작 내 삶에 나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행복해지기 위해 최근에 하신 일은 뭔가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가라고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냐고 타박하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모두가 충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해야 할 역할들과 의무들만 잔뜩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늘 시달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는 동안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가 아닙니다. 내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일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질문해야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는 행복하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역할과 의무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든 게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세요.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는 동안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안, 강박,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늘 긴장된 상태로 삶을 심각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치죠. 그런 태도로는 삶을 제대로 음미하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들은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일들을 하지 못할 갖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안전하지 않아, 실패할지도 몰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들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내가 한 단계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거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무엇이든 해도 안 될 거라는 근거 없는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참,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이란 생각으로 늘 새로운 시작을 뒤로 미뤄왔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걱정들은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걱정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예전에는 사업을 키우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과 같이 굵직굵직한 걱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니 어느새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요. 사소한 걱정들도 사라지면요, 이번에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걱정들을 대신해 주면서 늘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다른 건설적인 것들로 관심을 돌리면 됩니다. 난 걱정이 너무 많아. 난 영원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년만 젊었다면, 아니 5년, 3년만 젊었다면 무한 반복입니다. 10년 전에도 조금만 젊었다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1년만 젊었어도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만 젊었어도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요.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나신 호서대 설립자 강성규 선생의 수기는 지금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는 95세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65세에 은퇴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 이후 30년의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낸 것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퇴직하면서 남은 생은 덤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생각에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95세가 돼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겠구나 하고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평균 수명은 80세 전후지만 기대 수명은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을 앓지 않으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향후 우리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킬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생은 축복이 될 것이지만 무언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은 삶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고요. 그러니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